사무소 이전하는 경우 실무교육 받아요, 안 받아요? 전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왜냐하면 중개업자 자격이 있는 상태에서 사무소만 옮기는 경우인데 무슨 실무교육을 받을 리가 있겠습니까? 5번. 사원 임원이라면 자격이 있든 자격이 없든 현재 업무를 보고 있든 업무를 보고 있지 않든 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러면 5번 질문이 바로 틀린 거예요. 법인 임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사원 한 명의 삽자에서 무한책임 사원을 말합니다. 사원은 실무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야 합니다. 자격이 있든 자격이 없든 현재 업무 보고 있든 업무를 보고 있지 않든 단 한 분도 빠짐없이. 그래서 26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27번 봐보세요. 그게 223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금쟁이와 관련된 내용이네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볼게요. 1번 한번 봐보세요. 광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여기 한번 잠깐 봐보시죠. 먼저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27번입니다. 금쟁이는 이렇게 제가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7가지 금쟁이는 매년 시험 문제입니다. 근데 어렵지는 않아요. 그 7가지 금쟁이를 기억하는 방법은 무등록자가 중요사항을 매수하여 무등록자가 중요사항을 매수하여 이 4가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이렇게 공부를 하셨어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그 다음에 3가지가 더 있었죠. 증서로 직접 투기 조장한다. 이 3가지가 있었는데 이 3가지는 우리 법령에서 가장 무거운 죄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사유가 됩니다. 3년 2천. 그러면 바로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제 1번 질문부터 확인합니다. 광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중개업과 별도로 문구점의 운영을 업으로 하는 행위. 문구점의 운영을 업으로 하는 행위. 이건 금쟁입니까? 금쟁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기 한번 잠깐 보십니다. 이것이 뭐냐면 중개 대상으로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중개 대상으로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쟁이가 되지만 문구점 운영을 영업으로 하는 행위는 이것은 금쟁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1번 질문 금쟁이가 아닙니다. 그 다음 2번입니다. 법인인 중개업자가 상가 분양된과 관련하여 법령상 한도액을 초과한 금원을 받은 경우 요 상가 분양된과 관련해 받는 금원은 초과 수수가 금지되는 금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상가 분양등을 해주고 난 다음에 받는 돈은 어떻게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합의해서 받는다. 이렇게 공부했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2번 질문 전혀 무관하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중개업자가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매도 의뢰받은 주택을 직접 자기 명의로 매수했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직접 거래한 겁니다. 직접 거래. 직접 거래는 이후 여하 불문하고 안 된다고 그랬죠?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는 무조건 안 되는 것입니다.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했다면 이것은 상대적 등록 취소면서 업무정지도 해당되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죠. 언제 그런 말들이 그냥 탁탁탁탁 이렇게 튀어나오실까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 이제 시험장에 이제 들어가기 2개월 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2개월 전. 그래서 3번은 직접 거래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대적 등록 취소면서 3년 2천에 해당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이요. 4번입니다. 중개업자가 자신의 자녀분이요. 거주할 주택을 다른 중개업자 중개로 임차했다. 다른 중개업자 가운데서 관여했답니다. 직접 거래입니까? 아닙니까? 전혀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5번. 쌍방대리 금지합니까? 일방대리 금지합니까? 쌍방대리 금지하고 있죠. 일방대리는 허용됩니까? 예, 허용된다. 그래서 거기 5번은 금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래요. 약간 어렵게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이건 나중에 다 여러분 해결하세요. 그래서 금쟁이는 설명만 잘 듣고 계셔도 해결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8번 한번 봐보시죠. 185쪽입니다. 27번은 223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예. 가기 28번 한번 봐보세요. 185쪽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입니까? 확인 설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 한번 잠깐 봐보시죠. 28번입니다. 확인 설명은 참 중요해요. 중요하고 이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확인 설명서거든요. 설명서인데 확인 설명서는 4개 확인 설명서가 있는데 매년 2문제씩 나와요. 거기서. 그래야 확인 설명과 확인 설명서가 연결돼서 매년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한번 잠깐 봐보시죠. 누가 확인 설명 의무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중개업자가 확인 설명 의무자가 돼요. 중개업자가 확인 설명 의무자가 되는데
확인 설명이 먼저입니까? 거래계약 체결이 먼저입니까? 확인 설명이 먼저죠. 그럼 확인 설명 언제까지 하는 것입니까? 거래계약이 체결되기 직전까지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중개가 완성되기 전까지. 확인 설명은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해줍니까? 일방에게 해줍니까? 일방에게 해주죠. 일방도 어떤 사람 일방입니까?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권리 취득 의뢰인 일방에게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해 주는 것입니다. 설명만 해주고 아니면 서류는 안 줘주고 설명은 또 안 하고 서류만 잘 준비해서 던져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두 가지를 다 해야 한다고 그랬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설명에 근거자료 제시하라 이렇게 공부했는데 아주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천년에 이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중개업자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는 중개사물에 대한 확인 설명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야 한다. OX O 맞는 질문입니다. 2번 중개업자와 중개사물에 대한 확인 설명은 당해 중개사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해야 한다. O 좋습니다. 3번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는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사에 교부해야 한다. 이 말씀 기억나세요? 우리 법령상 확인 설명서 작성하는 시기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작성한다.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예.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맞는 질문이요. 확인 설명서 작성했으면 서명 날인합니까? 안 해도 됩니까? 날인하죠. 서명 날인하죠. 민날인입니까? 또는 날인입니까? 민날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민날인. 그리고 양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사본 몇 년간 보존해요? 3년. 좋습니다. 4번. 이 4번은 어떤 내용이냐면 공짜로 중개인이 해주는 경우 확인 설명해야 해요? 안 해도 돼요? 공짜로 중개하는 경우도 확인 설명은 해드려야 한다. 기억나십니까? 예. 무상으로 중개인을 하는 경우도 확인 설명해야 하고 만약 무상으로 중개한다고 해서 확인 설명을 소홀해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 책임집니까? 안 집니까? 진다.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그 4번 질문 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중개업자 확인 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좋습니다. 해드려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5번 주거용 건축물 경우 소음, 진동은 중개업자가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확인 설명할 사항이 해당되지 않는다. 땡입니다. 이거 틀렸어요. 틀렸습니다. 예. 이 확인 설명서는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만은 확인 설명서는 1번부터 13번까지 있어요. 그 중에서 1번부터 8번까지가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의 기본 확인 사항이고 9번부터 12번까지가 세부 확인 사항이고 13번은 중개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이에요. 조금 후에 그 문제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에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가 어디에 나왔냐면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10번에 나옵니다. 10번에 내부 시설물 상태. 여기는 총에서 8가지가 있어요.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 방식, 연료 공급, 승강기 폐수, 그 밖의 시설물 이렇게 나옵니다. 8가지. 그럼 방금 대입에서 나온 것은 확인 설명 해드려야 해요? 안 해드려도 돼요? 다 해야 합니다. 해야 하면 거기 보면 5번 질문에 소음, 진동, 일조량 소음, 진동 이런 것들 다 해줘야 돼요. 이것은 일조량 소음, 진동은 몇 번에 나오냐면 12번에 나옵니다. 12번에. 12번. 일조량 소음, 진동도 환경조건, 환경조건인데요. 일조량 소음, 진동과 같은 환경조건은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 12번에 나옵니다. 12번.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요? 기왕에 봤으니까. 여러분 교과서 가지고 계십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공부하기 싫은 부분이 바로 이 확인 설명서라는 것인데 그래서 공부하기 싫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하고 같이 공부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하고 전부 다 한 글자 한 글자 전부 다 읽을 거예요. 읽는데 그렇게 읽지 않으면 안 되죠. 매년 시험 문제 나오는데요.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합니다. 어차피 조금 후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나와요. 445쪽으로 한번 열어보세요. 445쪽. 예. 445쪽부터 확인 설명서가 4개 종류가 그때부터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샘플되는 확인 설명서가 거기에 445쪽에 나와 있는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라는 서식이랍니다. 거기 한 장을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은 446쪽에 거기 쭉 가운데 쯤 12번이 나와요. 환경조건이라고 나옵니까? 요것이에요. 요거 환경조건. 요 12번. 여기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일조, 소음, 진동 3가지가 있습니까? 예. 그럼 이건 확인 설명 해드려야 해요? 안 해드려야 해요? 당연히 해드려야 합니다. 해드려야 하는데 바로 그 자리에 펼쳐놓으세요. 펼쳐놓고 그냥
이번에는 그 문제만 봅니다. 5번 지문. 소음 진동은 중개업자가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확인 설명할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틀렸죠? 예, 틀렸습니다. 거의 5번.